개념을 담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서 할 거는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정리를 알아야겠죠. 예를 들어서 파푸스 중선 정리라든지 뭐 이제 중선 정리, 무게 중심의 정의라든지 특징, 성질 이런 것들을 알고 좌표에 대입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항이야. 그럼 이제 물어볼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파푸스 중선 정리가 뭘까요? 공식은? 보통 이제 공식 끝나면 외우고 있는 사람들 바로 그게 나오잖아. 일단 중선 정리는 어떤 삼각형이든지 관계없이 한 꼭지점에서 대변의 중점에 선분을 그었을 때 여기 길이 A, 여기 길이를 B, 여기를 C, 여기를 D라고 했을 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의 C제곱 더하기 D제곱이다.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예요. 이제 이거 말고 다른 이름이 붙은 일반적인 정리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비율이 꼭 1대1이 아닌 중점이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뭐 그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으시고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더 알아야 하는 건 무게중심에 관한 이야기. 자, 무게중심의 정의가 뭘까요? 왜? 뭐예요? 무게중심. 해봐! 헐. 뭐야? 뭐 허리? 뭐 넣었어? 어디 갔지? 점에서 마주 보는 에어컨 리모컨을 다른 거 없죠? 나한테 다는 자, 그 다음에 선적게 물어볼 거야. 저거는 건질 수가 없어. 진짜 좋은 거예요.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에 내리 중 이렇게 슉슉슉. 아, 슉슉. 아니 근데 그거 아니야? 세 점에서 막 자, 선적게 무게중심의 정의를 보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렸을 때 네, 내렸을 때. 두께로 나눈다. 슉슉슉. 뭐가 무게중심? 그 성분 중점 가운데 이 된다. M이 된다. 진짜 닮은 아니. 문자 타임인가? 아니. 자, 무게중심의 정의는 세 중선의 교점이다. 이 사람입니다. 어떤 모든 꼭지점에서 중선 그으면 기가 막히게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무게중심의 정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무게중심의 정의와 한 가지 더 특징, 비율 관계, 뭐를 갖고 있죠? 꼭지점에서부터 무게중심까지 거리가 대변까지 거리가 그렇지 2대 1을 가집니다. 여기도 2대 1, 여기도 2대 1이다. 이 정도 성질을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무게중심 좌표 구하는 법까지 하면은 활용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46번의 문제는 얘랑 얘를 합쳐서 문제를 풀라는 거야. 즉 지금 AB 길이는 BC 길이는 8이고 AG 길이가 2루트 2고 여기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를 얻으면은 내가 이건 2대 1이기 때문에 여기가 루트 2더라 바로 뜨고요. 그럼 중선 정리를 이용해서 6의 더하기 x의 제곱 2배의 3루트 2의 제곱에 더하기 4의 제곱이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라는 거죠. 즉 성질을 대입해라. 간단한 거야. 근데 이제 요 활용은 사실 얘가 포인트가 아니고 뭐냐면 요 다음이 포인트다. 얘를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율을 이제 한번 증명해봐라라는 문제들이 떠요. 그래서 얘는 뭐가 가장 핵심이냐면 원점 잡기가 핵심이야.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좌표 축이 이제 설정이 되어 있지만 이제 너네들이 진짜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것들은 좌표가 안 잡힌 채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B,
구해줄 때 우리가 AM 길이의 제곱 더하기 MB 길이의 제곱의 2배가 파려 AC의 길이의 제곱 AB의 길이의 제곱이랑 같니? 이렇게 얘를 증명해보라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좌표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은 그런 유형이고요. 중요한 게 뭐라고? 원점 잡기. 여기 중에서 좌표축을 내가 탁 설정해서 이 꼭지점, 이 점들을 좌표를 설정할 건데 원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엄청 쉬워지기도 하고 엄청 어려워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꿀팁을 가장 많이 겹치는 점한테 원점을 부여하는 거야. 그러면은 M이 가장 많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 BCA를 X축 위에 이렇게 예쁘게 놔두고 그러면은 이 M을 0,0으로 내가 설정을 해서 이거를 좌표를 잡아가지고 증명을 해라.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 길이랑 여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제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좌표를 설정하면 되는데 C를 내가 A,0이라고 두면은 여기는 똑같은 길이만큼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마이너스 A,0이라고 두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A 좌표는 이 성분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좌표이기 때문에 따로 B,C라고 이렇게 두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좌표는 좀 달라. A가 A, B, 그다음에 B랑 C를 C,0, 마이너스 C,0이라고 줬죠. 어쨌든 간에 이제 얘에 따라서 좌표 점점거리 공식을 각각 다 한번 써보는 거지. 자, 여기 써봅시다. 두 개를. 자,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B의 제곱 알아보시죠. 이 길이의 제곱이니까 A의 제곱. AC 길이의 제곱은 B-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BAB 길이의 제곱은 여기 되겠다. 이렇게 해놓고 전개했을 때 같으시냐 이걸 확인해보면 끝이야. 그러면은 왼쪽식을 내가 한번 전개해보면 B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C제곱이라서 C제곱 2개, A제곱 2개, B제곱 2개, AB 사라져버려가지고 왼쪽식이랑 똑같다 하면서 증명 끝! 이런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정확하게 47번이랑 똑같은 문제야. 자, 47번 한번 채워보세요. 자, 우리 많이 핸드폰을 거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거의 100%가 하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핸드폰으로 장난치거든. 알죠? 그러면 이제 옆에 책임이야. 같이 핸드폰 있어요? 저안 없어요. 없어? 진짜 없어? 봐주세요. 오케이, 그럼 안 꺼내는 걸로 합시다. 저도 없어요. 그래요? 그럼 하지만 자, 하은이 거둡시다. 네, 하나 쓰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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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을 보게 돼서 너무 기뻐요. 진짜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 자, 우리의 오늘의 메인 내분입니다. 페이지는 다시 11페이지로 가면 되고요.
일단 페이지를 거기 펴놓고 칠판 문제. 왜요? 항상 이렇게 이유 없이 웃을 때가 있어. 궁금해. 도대체 왜 그래? 있는데 같이 있잖아. 자, 우리한테 성분에서 A랑 B가 이렇게 떠요. 그래가지고 성분 A, B 사이에 어떤 P라는 점이 하나 이렇게 있을 때 우리는 이 P를 성분 A, B의 내분점이라고 합니다. 왜 내분점이라고 하냐면 성분 안에 안 내자 내부에 있다의 그 내를 써가지고 내분점이라고 쓰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뭐가 내분점이면 어떤 의미냐? 이 길이 대 이 길이로 비율로 나눠버린다 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m 대 n으로 나눈다 하면은 p가 m 대 n의 내분점이다. ab의 m 대 n의 내분점이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p를 구하는 방식을 이제 공식으로 배우게 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툴이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내분점을 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 비율을 더해서 분모로 때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에서 곱해서 더해버리는 거예요. 아까 신발끈 모시죠. 그래서 MB, 아까는 뺐지만 MA 이렇게. 얘가 꼭 P의 좌표가 나는 거죠. 매우 쉽다. 이 툴을 이용만 하면 너무 쉬워요. 근데 얘는 딱 하나만 지켜줘야 되는 게 워딩이 중요해요. 얘의 내분점 P를 지칭하는 워딩이 반드시 규칙을 따라줘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AB의 M 대 N을 내분점이다. 이 순서가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여기 A가 시점, B가 종점이어서 A에서부터 M의 비율, 그 다음에 N의 비율을 갖고 있는 점이라는 소리야.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게 BA의 M 대 N의 내분점 P라고 적어버리면 아예 다른 좌표가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B에서부터 출발해서 M 대 N의 내분점이 P가 돼버리는 거고, 그럼 얘를 계산을 하려면은 M 더하기 N에 플러스에서 곱하면 NB 더하기 MA가 나와버려서 아예 다른 좌표가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는 요 워딩이 제일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는지. 그래서 저 툴을 따라주라는 거야. 왼쪽에는 시작점, 시점, 오른쪽에는 종점. 누가 크든 상관없어. 무조건 시점, 종점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 공식 툴을 이용해서 내분점을 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적용시켜보자. 그래서 A,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의 P의 좌표라고 하면은, 자, A, B가 나왔나? A, B가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A, B를 순서대로 시점, 종점 찍어주고 A의 좌표를 찍고요. B의 좌표를 찍어서 그 다음에 3대 1에 해당하는 곳에 P를 적당히 찍은 다음에 공식을 써주면 끝이라 이거지. 3 더하기 1 다음에 3 곱하기 5, 15, 1 곱하기 3 그래서 답은 4분의 12 3 이렇게 된다는 거지. 선생님 BA는 어떻게 하나요?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 누가 크든 상관없다고 방향을 안 그었잖아, 그지? 툴을 항상 어떻게? BA 이렇게 찍고요. 여기에 5, 여기에 3 이렇게 찍은 후에 3대 1 찍고 이 점 P를 공식에 맞게 쓰면 돼. 괜찮아. 순서 달라도 괜찮아요. 방향성이 없잖아. 그냥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P를 공식에 따라서 항상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문. 괜찮아? 자, 나 이거 이렇게 안 따라가면 너 좀 이따가 내가 요령 알려줄 때 나가리 된다. 그래서 이 성분에 대한 내분점 공식을 이제 어디로 확장하냐면 평면 좌표로 확장하는 게 우리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얘도 한 번만 공식 노래를 한번 하면 어떤 두 점이 있을 때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구하는 얘기야. 그러면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M 대 N 집을 수 있을 거고요. 얘를 구하는 방법은 아까 점점거리랑 마찬가지로 각각 직각을 내려본다. 심지어 점 P도 직각을 내려보니까 어머나 여기가 이제 x1, 여기를 x2라고 두고 여기를 y1, 여기를 y2라고 여기가 아니죠. 여기를 y2라고 뒀을시 세상에 비율 관계가 닮음을 만족하더라. 그래서 여기도 n 대 n, 여기도 n 대 n 닮음을 만족하더라. 그러면서 재밌는 생각이 났어. 아니요. 그래서 이 점 P에 대한 x좌표를 내분점 공식 때려버려 가지고 x좌표 내분점 구하고요. y좌표도 내분점 공식 때려서 또 한 번 구하면은 각각 따로따로 x, y의 좌표가 뜬다는 거죠. 어떻게 이거 좀 꼬매기냐? 그래서 얘는 m 더하기 n에 mx2 더하기 n x1 때려버리면 되고요. 얘는 m 더하기 n분의 ny2 m ny 반대로네요. ny1 my2 하면 됩니다. 실수했어? 왜 그래? 무서워. 가끔가다 귀신 보는 것 같아. 뭐? 왜? 아니요. 말 바뀌잖아. 그냥 웃기게. 뭐가 웃기게? 왜? 이거 웃기게 생겼어요? 공감하는 사람. 내가 이상한 건가? 요즘에 이 X세대, X세대 아니고 MZ세대를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이상하네. 그건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무는 거 보니까. 안 웃겨? 귀여워. 그쵸, 너가 웃겨. 자, 그러면은 너네들이 이제 계속 좌표 평면상에서 내분점 구할 때 가끔 이렇게 그리기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의 툴을 소개를 하는데 아까 했던 걸 그대로 할 거예요. 수직선 마냥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AB의 내분점 P를 구하려면 이렇게 쓴 다음에 처음에는 X좌표, 그 다음에는 Y좌표를 이렇게 써주시고 여기도 처음에는 X좌표, 그 다음에 Y좌표를 이렇게 써서 각각을 헷갈리지 않게 M 더하기 N분의 M 곱하기 X2 N 곱하기 X1 이런 식으로 써주고요. 그 다음 Y좌표도 M 플러스 똑같이 해가지고 MY2 NX1 X1이 아니고 Y1 이렇게 써줘서 여기를 X좌표, 여기를 Y좌표 이렇게 써주면은 절대 헷갈릴 일이 없어. 알겠니? 이렇게를 먼저 연습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툴대로 너네들이 12번 한번 때려보자. 더 때려보자. 더 때려보자. 이거 불러줄까? 주먹으로 때리고 있네. 저런 놈. 자, 요 방법대로 해 빨리. 요 방법대로 빨리. 했어요. 뭘 씨, 이거 안 거잖아. 그러네. 이렇게 한 거야? 느낌 들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좀 이따 이걸 가지고 더 쉽게 할 거야. 일단 이걸 먼저 연습을 하고요. 좀 이따가 한번 볼게요. 혹시 본인이 끝나고 학원이 있다. 손. 저요. 자, 그래서 A, B를 5대 3으로 할 거고 A가 -1, B가 3,7이니까 요 방식대로 해주면 여기에 -1, 여기에 1 적어주고요. 여기에다가 3, 여기에다가 7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몇 대면 5대3 이렇게 적어줘서 다 채우면 끝이다. 그러면 8분의 5 곱하기 3 15 3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여기도 8분의 5 곱하기 7 35 3 곱하기 1 더하기 3에서 각각 x좌표 y좌표 구하면 되겠더라. 이것만 이거 하면은 그리고 p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 방식 꼭 이 방식대로 해야 돼. 해줘 부탁이야. 괜히 이렇게 안 해가지고 막 x, y 서로 헷갈려가지고 크로스하는 거 헷갈려가지고 이상하게 계산하는 다음에 선생님 이게 제 시험 보는데 헷갈려서 틀렸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서 뭘 주겠어. 요거는 좀 쉬워서 빨리 어느 상황 넘어갑시다. 무게중심 구하기. 무게중심 구하기. 사실 무게중심 구하는 거 유형에서 내분점을 이용해서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좀 나중에 유형할 때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어떤 A, B, C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구하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 좌표의 평균. 즉 여기를 뭐 A, B, C, D, E, F 두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의 평균, Y좌표의 평균이 되더라.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제곱합의 평균이었던 그거 있죠? 평균이 아니라 제곱합의 최소가 되는 그게 좌표의 평균이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무게중심이 점 세 개 떴을 때 무게중심이 뭐다?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점이다 라는 사실까지 알 수가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제 시도니까 나중에 하면 되고요. 이제 어디로 가느냐? 아니요. 54로. 자, 이거 가볍게 하고 쭉쭉 넘어갑니다. 자, 이게 뭐냐? 이제 공식을 이용해서 하는 거 너네들이 하고요. 연습을 하고요. 자, 아까 그 도구대로 툴대로 해보자면 A, B를 시점은 A, 종점은 B 찍고 1대2로 내분하는 1대2의 비율에 P를 하나 이렇게 찍어서 좌표를 X좌표부터 Y, X좌표 Y 이렇게 찍어주면 지금 좌표가 2,3이더라 하면서 2, 3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 말이지. 됐니? 그래서 공식대로 가보자면은 2 더하기 1, 3분의 1 곱하기 A, 2 곱하기 1에서 2가 2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또 얘도 공식대로 가보자면은 3분의 1 곱하기 B, 2 곱하기 2 해서 얘가 3이더라 하면서 AB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근데 실전에서는 또 이렇게 안 합니다. 적어도 이제 3등급, 2등급 너네 입장에서 이제 2등급 이상 아무도 이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자, 1대2라서 하나 더 찍으면 1대1대1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비율 관계를 받았을 때 1의 성분을 찾아 한 칸당 길이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오보다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그러면 전 1이니까 몇 칸 더 갔다? 2칸 더 갔다 하면서 A는 뭐다? 그냥 바로 4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Y 똑같아. 오보다 한 칸당 1이니까 3 빼기 2 1이니까 2칸 더 갔네. 너는 5 끝난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 번 더 해봅시다. 57번.
그래서 얘도 이렇게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적어보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A, B, 2대1 그 다음에 P 좌표는 10,0 B는 A, B, A는 마이너스 0. 그러면은 한 칸의 길이를 찾아 1대2니까 1대1대1 이렇게 3칸 내가 찍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니까 12니까 한 칸당 길이가 6이겠구나 라는 사실까지 알면은 6까지 더해서 A는 16이구나. Y좌표는 길이가 0이네. 0이야. 한 칸당 길이도 0이겠죠. 그러면 0까지 더해서 B도 0이더라 하면서 A는 16, B는 0 더해서 답은 16 이렇게 뜨는 거야. 뭐야 이럴 수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좌표 평면에 내가 쟤들 점을 그어보면은 A는 마이너스 2,0 즉 X축 위의 점이고요. 그다음에 P는 10,0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내분점은 어디 있어? 여기에 2B를 만족하니까 X축에 B가 이렇게 있겠죠? 즉 X축이 위에 있는 점이라서 Y좌표의 변화량이 없어가지고 그냥 B도 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답은 16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의 라스트 67번 갑니다. 풀어줄 테니까요. 그대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슬며시 읽어보니까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나서 PQ가 있고요. PQ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뭐더라? 점의 X축 1이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뭐가 1대2의 점에 뭐가 있겠더라? 1이 있겠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얘를 내분점 공식에 따라서 식을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 그죠? 어떻게? 3분의 1베타 2알파가 뭐더라? 1이더라. 이렇게 식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난 알파 베타에 관한 식 하나만 더 알면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럼 알파 베타의 정체는 이 두 식 그래프의 교점이기 때문에 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2x가 3x 플러스 k를 만족하는 x가고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겠고, 넘기면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k가 0이더라 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라는 걸 알 수 있으니 뭐? 합, 두 분의 합이 오더라 라는 걸 이용해서 둘을 연립하면은 알파 베타가 나옵니다. 그럼 알파 베타가 나오면 알파 하나 대입해서 k를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마무리 지어봅시다.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세요.